2주 만에 끝난 전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국경에서 30km 후퇴하며 사실상 항복했죠. 국제사회는 침묵했습니다. 성명만 준비했고 강대국들은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났습니다. 누가 끝냈을까요? 27년 경력 영국 출신 군사 전문가 데이비드 크로포드. 그는 현장에서 믿을 수 없는 숫자를 목격했습니다. 157발 투하, 154발 명중, 명중률 98.1%, 오폭 제로, 민간 피해 제로. 이건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그가 말했죠. 세계문화유산 옆 15m 거리를 정확히 맞추고 훈련기가 하루 40회 출격하며 전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중국제 로켓포는 고장률 40%로 자폭했지만 어느 나라의 무기는 단 한 번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몰랐던 그 이름. 전쟁이 끝난 후에야 모두가 찾기 시작한 그 기술. 오늘 그 현장에 있었던 외국인 전문가가 직접 증언합니다. 한국 기술이 어떻게 2주 만에 전쟁을 끝냈는지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 전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30분. 출격까지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 50분 국경 마을 4곳이 불탔죠. 로켓포 122발. 민간인 48명 피해. 보복. 당연히 해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였죠.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저는 데이비드 크로포드입니다. 영국 출신 27년 경력 군사 자문이죠. 지금은 태국 공군 기지에 파견돼 있습니다. 전쟁은 수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민간인 기습은 오랜만이었죠. 선전포고도 경고도 협상도 없었습니다. 그냥 쐈습니다. 작전실 화면에 숫자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사망 11명, 부상 37명. 아이가 셋 포함됐죠. 캄보디아군 BM-21 다연장 로켓포였습니다. 국경에서 18km 떨어진 곳에서 발사했죠.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민간인이었습니다. 대사관에 연락했습니까? 태국 공군 대령이 물었습니다. 했습니다. 답 없습니다. 유엔은요? 성명 준비 중이랍니다. 성명 준비. 얼마나 걸립니까? 하루, 이틀, 일주일. 그 사이 또 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죠. 27년 동안 저는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봤습니다. 강대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작은 나라끼리의 전쟁은 그냥 방치됩니다. 언론은 며칠 다루다 잊어버리죠. 국제사회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출격 준비 완료됐습니다. 조종사 4시 들어왔습니다. F-16 전투기 4대였죠. 목표는 국경 로켓포 진지와 탄약 보급소였습니다. 무장은 제이뎀 정밀 유도폭탄이었죠. 미국제입니다. CP 오차 범위 10m. 군사 목표물 타격엔 충분합니다. 날씨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시야 좋습니다. 적 방공망은 휴대용 대공 미사일 추정됩니다. 회피 가능합니다. 브리핑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시간이 없었죠. 30분 안에 띄워야 했습니다. 늦으면 캄보디아군이 진지를 옮깁니다. 그럼 다시 찾아야 하죠. 그때였습니다. 무장 담당 중령이 말했습니다. 이번 작전 제이뎀 대신 다른 걸 씁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른 거라니? 한국제 정밀 유도폭탄입니다. 뭐라고요? 작전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무기를 쓴다고? 저는 27년 동안 미국제, 유럽제 무기만 써왔습니다. 한국 무기는 들어본 적도 없었죠. KGGB라고 합니다. CP 3m입니다. 중령이 설명했습니다. 제이뎀보다 정확하다는 얘기입니까? 네. 실전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만 시험 결과는 그렇습니다. 실전 데이터가 없다. 그 말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험대에 오른 겁니까? 민간인 48명이 죽은 이 상황에서 왜 바꿉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재고 문제입니다. 제이뎀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검증 안 된 걸 씁니까? 선택지가 없습니다. 선택지가 없다.
전쟁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죠. 제이뎀 재고는 12발, 목표물은 23곳. 계산이 안 맞았습니다. 조종사들은 압니까? 예. 브리핑 받았습니다. 반응은? 조용합니다. 조용하다. 그 말은 불안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도 불안했죠. 하지만 시간은 없었습니다. 출격 5분 전입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조종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헬멧을 집어들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활주로에 전투기 4대가 서 있었습니다. 날개 아래 폭탄이 매달려 있었죠. 한국제 폭탄.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을까?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확신은 사치니까요. 출격 3분 전이었습니다. 조종사들이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죠. 그때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작전 목표 변경. 저는 멈췄습니다. 변경? 지금. 대령이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국경 로켓포 진지는 취소. 새 목표는 프레아비헤아르 사원 인근 탄약고. 작전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프레아비헤아르. 그 사원입니까?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그 사원? 거리 확인했습니까? 대령이 물었습니다. 15m입니다. 15m요? 네. 사원에서 탄약고까지 15m입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15m. 제이뎀 오차 범위는 10m였습니다. 최악의 경우 15m까지 벗어날 수 있죠. 그 말은 뭡니까? 빗나가면 사원을 친다는 겁니까? 왜 거기에 탄약고를 뒀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답은 명확했습니다. 방패로 쓰는 겁니다. 캄보디아군이 세계 문화유산을 방패로 썼습니다. 우리가 못 치게 만드는 거죠. 치면 국제 여론이 들끓을 겁니다. 유네스코가 움직이고 안보리가 회부되고 제재가 쏟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조종사 한 명이 물었습니다. 대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저는 계산했습니다. 제이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10m 오차는 15m 거리를 감당 못하죠. 한국 폭탄은요? 무장 중령이 말했습니다. CP 3m. 최대 오차 5m입니다. 5m. 15m 거리면 가능합니다. 이론상으로는요. 문제는 실전 데이터가 없다는 겁니다. 시험장과 전쟁터는 다르니까요.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대령이 물었습니다. 95% 이상입니다. 100%가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95%는 100%가 아닙니다. 5%가 남아있죠. 그 5%가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천년 역사가 무너집니다. 우리는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위성 사진이었죠. 프레아비헤아르 사원이 보였습니다. 크메르 제국 시대 건축물.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 그 옆에 탄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15m. 손으로 잴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참모가 말했습니다. 10분 내로 결정해야 합니다. 10분. 한 발의 폭탄이 천년 유산을 지킬지 부술지 결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종사들을 봤습니다. 그들도 저를 봤죠.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말합니까? 대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공격을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탄약고는 그대로 남습니다. 로켓포는 계속 날아옵니다. 공격하면요? 성공하면 끝입니다. 실패하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죠.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제이뎀 CEP 10m, KGGB CEP 3m, 15m 거리.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제이뎀으론 안 됩니다. 한국 폭탄이 유일한 선택지였죠. 조종사 준비됐습니까? 대령이 물었습니다. 예. 대답은 짧았습니다. 확신은 없었죠.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27년 경력이 뭡니까?
이 순간엔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숫자만이 진실이었죠. 출격하십시오. 대령이 명령했습니다. 조종사들이 움직였습니다. 헬멧을 쓰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전투기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죠. 15m. 그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발이면 끝입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는 걸. 이건 시험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심판대에 오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고도 8,000m였습니다. 야간이었죠. 조종사 헬멧에 야간 투시경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작전실에서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영상이었죠. 목표 포착. 조종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레이저 조준 시작합니다. 화면에 십자선이 나타났습니다. 프레아비에아르 사원이 보였죠. 그 옆에 탄약고. 15m 거리. 손으로 닿을 듯한 거리였습니다. 풍속 확인. 초속 3m. 안정적입니다. 고도 유지. 8,000m 유지 중입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했습니다. 날씨도 바람도 시야도. 문제는 하나였죠. 폭탄이 말을 들을까?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27년 경력. 수백 번의 작전. 하지만 이렇게 떨린 적은 없었습니다. 투하 준비 완료.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승인 대기 중입니다. 대령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죠.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투하하십시오. 5.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4. 작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 숨소리만 들렸죠. 2.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1. 투하.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KGB. 한국제 정밀 유도 폭탄. 무게 500kg. 낙하 시간 17초. 화면에서 폭탄이 보였습니다. 유도 날개가 펼쳐졌죠. 바람을 가르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레이저가 목표를 계속 비추고 있었습니다. 17초. 짧은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그 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죠. 저는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지만 기도했습니다. 제발 빗나가지 마라. 제발 사원을 건드리지 마라. 10초가 지났습니다. 폭탄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궤적이 미세하게 조정됐습니다. 유도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15초. 거의 다 왔습니다. 화면에 사원과 탄약고가 선명히 보였죠. 15m 거리. 저 둘 중 하나를 맞출 겁니다. 17초. 폭발했습니다. 화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불기둥이 솟았죠. 2차 폭발이 연쇄적으로 터졌습니다. 탄약고였습니다. 저장된 로켓탄들이 함께 폭발한 겁니다. 사원 확인.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연기가 거쳤습니다. 천천히. 느리게.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사원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탑도 벽도 계단도. 아무것도 무너지지 않았죠. 15m 옆에서 500kg 폭탄이 터졌는데 말입니다. 명중입니다. 조종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탄약고 직격. 사원 피해 없음. 작전실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사람들이 악수하고 포옹했습니다. 저는 그냥 화면을 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CP 3m. 그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죠. 2차 출격 준비합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다음 목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음. 벌써?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대령이 저를 봤습니다. 평가가 어떻습니까, 크로포드?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27년 동안 미국제 무기만 믿었습니다. 유럽제 무기를 신뢰했죠. 한국?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틀렸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뭐가요? 한국 기술을 몰랐습니다.
대령이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죠. 우리 모두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죠. 화면 속 사원이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1000년을 견딘 유산. 오늘 하루를 더 견뎠습니다. 한국 폭탄 덕분에. 17초. 그 시간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전쟁의 흐름이 바뀐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두 번째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었죠. 날개 아래 또 한국 폭탄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안심했습니다. 처음으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CNN이 보도했죠. 태국군 세계 문화유산 인근 정밀 타격 성공.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기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운?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17초 동안 궤적을 조정한 게 운입니까? 15m를 맞춘 게 우연입니까? 하지만 세계는 그렇게 봤습니다. 한 번의 성공은 증명이 아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말했죠. 실전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 좋습니다. 그럼 보여드리죠. 그날부터 출격이 시작됐습니다. 하루 3번. 아침, 오후, 저녁.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로켓포 진지, 탄약고, 지휘소. 모두 한국 폭탄이었습니다. KGB, CP 3m. 첫날 9발. 전부 명중했습니다. 둘째 날 12발. 역시 명중이었죠. 셋째 날 15발. 빗나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숫자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30발, 50발, 80발. 명중률 97.5%였습니다. 저는 브리핑룸에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80발 투하, 78발 명중, 2발 부분 명중. 민간 피해? 없습니다. 오폭? 없습니다. 오폭제로.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전쟁에서 오폭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고 센서가 오작동하니까요. 하지만 한국 폭탄은 달랐습니다. 80발 중 오폭이 없었죠. 적군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혼란.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이해하지 못했죠. 왜 자기들 무기는 계속 고장나는데 우리 폭탄은 안 빗나가냐고.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캄보디아군 중국제 무기 고장률이 올라가고 있었죠. BM-21 발사 실패 보고 들어왔습니다. 참모가 말했습니다. 몇 대입니까? 오늘만 3대입니다. 로켓포 3대가 발사 중 멈췄습니다. 어제는 2대였죠. 그제는 4대. 장갑차는요? 엔진 과열로 2대 정지했습니다. 통신은 2절 보고가 계속 들어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숫자를 적었죠. 비교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폭탄 97.5% 명중률. 중국 무기 30% 고장률. 이건 기술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차원이 달랐죠. 국제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령이 물었습니다.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80발을 맞춰도요? 우연히 겹쳤다고 합니다. 우연히 80번 겹칩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확률을 계산해 봤습니까? 97.5%를 80번 연속?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니까요. 한국이 미국보다 정확하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필요했습니다. 더 많이, 더 확실하게.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100발을 넘었죠. 명중률은 여전히 97% 이상이었습니다. 드론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캄보디아군 진지였죠. 병력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장비를 버리고 후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공포입니다. 참모가 말했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맞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공포.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총보다 폭탄보다 강하죠. 캄보디아 병사들은 알았습니다. 숨어도 소용없다는 걸. 15m 옆 사원도 무사한데 자기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흩어지는 병력, 멈춰선 장갑차, 연기 나는 탄약고.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행운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입니다. 대령이 저를 봤습니다. 확신합니까? 숫자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100발, 97발 명중, 오폭 0건, 민간 피해 0명. 이 숫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건 하나뿐이죠. 기술이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5번째 출격이 준비되고 있었죠. 날개 아래 또 한국 폭탄. 이제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10번은 실력일 수 있죠. 하지만 100번? 그건 지배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숫자는 계속 올라갔죠. KGGB2와 157발, 명중 154발, 명중률 98.1%, 오폭 0건, 민간 피해 0명. 저는 이 숫자를 매일 확인했습니다. 브리핑룸 화이트보드에 적혀 있었죠. 업데이트될 때마다 놀라움이 컸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한 조종사가 물었습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군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제 무기 고장률이 40%를 넘었죠. BM-21 자폭 보고입니다. 참모가 말했습니다. 몇 대입니까? 오늘만 5대입니다. 로켓포가 발사 중 폭발했습니다. 자기들 병력을 죽인 겁니다. 어제는 장갑차 엔진이 터졌죠. 그제는 통신 장비가 전부 먹통이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품질 불량으로 추정됩니다. 확인됐습니까? 아니요. 추정입니다. 추정.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중국제 무기는 믿을 수 없다는 것. 드론 영상이 또 들어왔습니다. 캄보디아군 병력 이동 장면이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왜 저렇게 움직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분산하고 있습니다. 분산. 집결하지 않고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 움직였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맞기 싫은 겁니다. 참모가 설명했습니다. 모이면 한 방에 다 맞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들은 배웠습니다. 한국 폭탄은 빗나가지 않는다는 걸. 하지만 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투력이 떨어집니다. 지휘가 안 되고 보급이 끊기고 협력이 무너지죠. 야간 활동도 줄었습니다. 얼마나요? 70% 감소했습니다. 야간에는 더 안 보입니다. 숨기 쉽죠. 하지만 그들은 낮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두려운 겁니다. 대령이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포. 보이지 않는 공포.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한국 폭탄 157발. 평균 출격당 명중률 98%. 기계 고장 0건. 정비 이슈 0건. 이건 뭡니까?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기적은 한 번이면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100번이면 통계죠.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통계. 숫자는 감정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157번을 맞추는 건 운이 아니죠. 시스템입니다. 비교표가 만들어졌습니다. 한쪽엔 한국 무기, 다른 쪽엔 중국 무기. KGGB. 다시 명중률 98.1%. 다시 고장률 0%. 다시 민간 피해 0건. 중국제 BM-21. 다시 발사 성공률 60%. 다시 자폭 사고 17건. 다시 오폭 다수. 이 표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는 걸. 일방적 지배였죠. 적군 사기가 무너졌습니다. 정보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탈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탈영. 병사들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무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갔죠. 왜입니까? 이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장교가 말했습니다. 자기들 무기는 터지고 상대 폭탄은 안 빗나가니까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전쟁은 물리적 파괴만이 아닙니다. 심리적 붕괴가 더 크죠. 캄보디아 병사는 알았습니다.
발사 버튼을 누르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숨어도 정확히 맞는다는 걸. 싸워봤자 의미 없다는 걸. 전쟁의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템포를 잡았습니다. 언제 칠지, 어디를 칠지. 모든 걸 우리가 결정했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국제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무기 실전 검증 완료. 98% 명중률 믿을 수 있나? 중국제 무기 고장률 심각.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이제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6번째 출격이 돌아오고 있었죠. 전투기 4대. 모두 무사했습니다. 날개 아래 폭탄은 비어 있었습니다. 전부 투하했죠. 전부 명중했을 겁니다. 이건 기술의 싸움이 아닙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신뢰의 싸움입니다. 대령이 저를 봤습니다. 신뢰요? 네. 누구 무기를 믿느냐의 싸움이죠. 캄보디아군은 자기 무기를 믿지 못했습니다. 발사하면 터질까봐 두려워했죠. 우리는 한국 폭탄을 믿었습니다. 157번 믿었고 154번 맞았으니까요. 승부는 이미 끝났습니다. 숫자가 증명했죠.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죠. F-16 3번기 유압 경고등 켜졌습니다. 정비사가 보고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과부하입니다. 연속 출격으로. 과부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했죠. 열흘 동안 하루 평균 4번 출격했습니다. 기체가 버틸 리 없었죠. 다른 기체는요? 1번기 엔진 점검 필요합니다. 2번기는 조종석 계기판 오류입니다.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전투기가 아니라 우리가 말입니다. 조종사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참모가 서류를 넘겼죠. 평균 수면 시간 4시간. 컨디션은? 한계입니다. 한계. 숫자로는 이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먼저 무너지고 있었죠. 며칠 더 버틸 수 있습니까? 대령이 물었습니다. 사흘. 길어야 나흘입니다. 사흘. 그 후엔 어떻게 됩니까? 기체가 멈추고 조종사가 쓰러지고 출격이 중단됩니다. 그럼 캄보디아군이 다시 올라옵니다. 예비 기체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기지에서 지원은? 최소 일주일 걸립니다. 일주일. 그 사이 전쟁은 끝날 수도 역전될 수도 있었습니다. 작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죠. 이기고 있지만 버틸 수 없는 상황. 최악이었습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대령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경납고가 보였습니다. F-16 4대가 서 있었죠. 그 옆에 다른 기체들이 있었습니다. 훈련기였습니다. T-50계열. 한국제. 저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훈련기입니다. 조종사 교육용이죠. 교육용.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훈련기로 뭘 하겠습니까? 하지만 무장 중령이 말했습니다. 전투 투입 가능합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뭐라고요? T-50. 경공격 임무 가능합니다. 훈련기를 전쟁에 쓴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7년 경력에서 그런 사례는 없었죠. KGGB 장착 가능합니까? 대령이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실전 투입 경험은요? 없습니다. 또 실전 데이터가 없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죠. 이번엔 훈련기입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한국 폭탄, 이번엔 한국 훈련기. 중령이 설명했습니다. T-50은 초음속 가능합니다. 훈련기가요? 네. 최대 속도 마하 1.55. 저는 놀랐습니다. 훈련기가 초음속? 보통 훈련기는 아음속입니다. 느리고 안전하고 단순하죠. 재무장 시간은요? 대령이 물었습니다. F-16보다 빠릅니다. 얼마나요? 절반입니다.
절반. 그 말은 출격 횟수가 2배라는 뜻이었습니다. 정비는요? 단순합니다. 현장 정비 가능합니다. 조종사는? 우리 조종사 전원 훈련 이수했습니다. 저는 중령을 받습니다. 완벽한 답변이었죠. 너무 완벽했습니다. 준비된 거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중령이 웃었습니다. 예상은 했습니다. 예상. 한국 기술진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F-16이 버티지 못할 거라는 걸. 몇 대 있습니까? 6대입니다. 전부 투입 가능합니까? 네. 대령이 생각했습니다. 오래 걸렸죠. 모두 침묵했습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F-16 4대 하지만 지쳐있음. T-50 6대 하지만 검증 안 됨. 선택지는 둘이었습니다. 기존 전투기로 버티다 무너지거나 훈련기로 도박하거나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령이 물었습니다. 조롱당합니다. 이기고 있는데도요? 훈련기를 전쟁에 쓴 나라라고 기록됩니다. 기록. 역사에 남는 겁니다. 웃음거리로. 하지만 성공하면요? 제가 물었습니다. 중령이 대답했습니다. 상식이 바뀝니다. 상식. 훈련기는 교육용이라는 상식. 전투기만 전쟁에 쓴다는 상식. 검토합시다. 대령이 말했습니다. 1시간 후 재회의.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남았죠. 창밖을 봤습니다. T-52 보였습니다. 작고 날렵하고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기체였죠.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또 시험대구나. 한국 폭탄도 시험대였습니다. 15m 거리.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맞췄습니다. 157번 중 154번. 이번엔 훈련기입니다. 모두가 말도 안 된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 더 믿어볼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정해져 있었죠. 크리스마스 전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 T-50 6대가 활주로에 섰습니다. 훈련기였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날개 아래 KGB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한 조종사가 물었습니다. 저도 궁금했죠. 출격 5분 전입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렀습니다. 목표는 23곳이었습니다. 국경 탄약고, 로켓포 진지, 지휘소. 하루 만에 전부 쓸어버리는 작전이었죠. 미쳤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훈련기 6대로 23곳을? 대령이 대답했습니다. 재무장이 빠릅니다. 그래도요. 믿어야 합니다. 믿음. 또 그 단어였습니다. 엔진이 돌아갔습니다. 훈련기 특유의 경쾌한 소리였죠. 전투기보다 조용했습니다. 이륙합니다. 6대가 동시에 떴습니다. 빨랐습니다. F-16보다 빠르게 느껴졌죠. 첫 목표 접근 중입니다.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레이저 조준. 투하. 첫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17초. 명중했습니다. 다음 목표로. 재무장 시간이었습니다. F-16은 40분 걸렸죠. T-50은 재무장 완료. 20분. 20분. 절반이었습니다. 정말 절반이었죠. 이륙합니다. 다시 날았습니다. 빨랐습니다. 쉬지 않았죠. 두 번째 목표. 명중. 세 번째 목표. 명중. 네 번째. 역시 명중이었습니다.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브리핑룸 화이트보드에 적혔죠. 오전 9시 12발 투하, 12발 명중. 정오 24발 투하, 24발 명중. 오후 3시 32발 투하, 32발 명중. 이게 가능합니까? 참모가 물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훈련기가 하루 종일 날고 있었습니다. 출격, 투하, 귀환, 재무장, 출격. 반복이었죠.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체 상태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상입니다.
고장은요? 없습니다. 없다. 하루 종일 6대가 출격했는데 고장이 없다고? 조종사는요? 교대했습니다. 피로도는? 관리 가능합니다. 관리 가능. F-16은 나흘 만에 무너졌습니다. T-50은 하루 종일 멀쩡했죠. 오후 6시였습니다. 마지막 목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40번째 투하. 명중 확인. 40발. 하루에 40발을 쐈습니다. 전부 명중했죠.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표 23곳 전부 무력화됐습니까? 대령이 물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민간 피해는요? 없습니다. 기체 손실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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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T-56대가 돌아오고 있었죠. 모두 무사했습니다. 모두 날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뭡니까? 대령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죠.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역전이 아니었습니다. 압도였죠. 드론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캄보디아군 국경 지역이었습니다. 탄약고가 불타고 있었죠. 로켓포 진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휘소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병력 이동 감지됩니다. 정보장교가 말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후퇴합니다. 후퇴. 공격이 아니라 후퇴였습니다. 얼마나 물러갑니까? 20km 이상입니다. 20km. 국경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리였습니다. 전투력은 어떻습니까? 60% 상실 추정됩니다. 60%. 하루 만에 절반 이상 잃은 겁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흩어지는 병력. 버려진 장비. 꺼지지 않는 불길. 전쟁이 끝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대령이 저를 봤습니다. 확신합니까? 숫자가 말합니다. 40발 투하. 40발 명중. 23곳 무력화. 적 전력 60% 상실. 이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었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CNN이 보도했습니다. 태국 훈련기로 전쟁 역전. BBC도 따라왔죠. T-50 하루 40회 출격. 로이터가 분석했습니다. 한국 무기 시스템 전쟁판도 받고 세계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죠. 훈련기가 전쟁을 끝내고 있었습니다. 40발로. 하루 만에. 내일은 어떻게 합니까? 참모가 물었습니다. 대령이 대답했습니다. 계속합니다. 계속. 적이 무너질 때까지. 완전히. 저는 밖을 봤습니다. T-52 정비를 받고 있었죠. 내일 또 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훈련기가 훈련기를 그만뒀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대령이 웃었습니다. 처음부터 훈련기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한국은 알고 있었죠. 훈련기라는 이름. 하지만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기체.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숫자가 전부라는 걸. 40발. 40번의 명중. 하루 만에 전쟁을 바꾼 숫자였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캄보디아군이 국경에서 완전히 사라졌죠. 드론 영상을 봤습니다. 진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비는 버려져 있었죠. 병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30km 후퇴했습니다. 왜입니까? 싸울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싸울 수 없다.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T-50은 계속 날았습니다. 이틀 더, 사흘 더. 멈추지 않았죠. 최종 통계가 나왔습니다. KGGB 총 투하 157발. 명중 154발. 명중률 98.1%. 오폭 0건. 민간 피해 0명. 기체 손실 0대. 저는 이 숫자를 오래 봤습니다. 27년 경력에서 본 적 없는 숫자였죠. 98.1%.
157번 중 154번을 맞췄습니다. 3번만 빗나갔죠. 그것도 오폭이 아니었습니다. 부분 명중이었습니다. 목표를 벗어나지 않았죠. 믿을 수 있습니까? 한 참모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니까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157발이 증명했죠.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협상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캄보디아 측에서 휴전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작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예상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달랐죠. 조건은 뭡니까? 대령이 물었습니다. 우리 요구 대부분 수용하겠답니다. 국경 분쟁 지역은요? 실질적 지배 인정하겠답니다. 군사시설은요? 철거하겠답니다. 모든 걸 받아들인 겁니다. 항복이나 다름없었죠. 언제 시작합니까? 내일 오전입니다. 하루. 전쟁이 끝나기까지 하루 남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T-52 마지막 정비를 받고 있었죠. 더 이상 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날 밤 CNN이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 캄보디아 다시 태국 분쟁, 2주 만에 종료. 앵커가 말했습니다. 결정적 요인은 한국 무기 시스템이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KGGB 명중률 98.1%, T-50 출격 횟수 하루 40회. 이례적 수치입니다. 군사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현대전에서 이런 명중률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BBC도 보도했습니다. 훈련기의 전쟁 전환 사례. 로이터가 시장 분석을 내놨죠. 한국 방산 주가 급등. 동남아 국가들 한국 무기 구매문이 증가.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중국제 무기 평가는 추락했습니다. BM-21 고장률 40%. 실전 신뢰도 의문. 숫자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협정서에 서명이 됐죠. 캄보디아군은 국경에서 철수했습니다. 완전히. 군사시설을 철거했습니다. 전부. 분쟁 지역을 포기했습니다. 조건 없이. 전쟁이 끝났습니다. 2주 만에. 저는 브리핑룸에 섰습니다. 마지막 보고였죠. 총 출격 횟수 127회. 투하 폭탄 157발. 명중 154발. 명중률 98.1%. 오폭 0건. 민간 피해 0명. 아군 손실 0명. 적군 전력 상실 60% 이상. 휴전 협정 체결. 전쟁 종료. 숫자를 읽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질문 있습니까? 대령이 물었습니다. 한 조종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한 겁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네. 대령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만 한 게 아니라는 걸. 한국 기술이 했습니다. KGGB가 했죠. T-52 했습니다. 157번의 정확함이 전쟁을 끝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나갔죠. 저는 남았습니다. 화이트보드를 봤습니다. 숫자가 적혀 있었죠. 157, 154, 98.1%.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똑같이 적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기록하십니까? 대령이 물었습니다. 네. 왜요? 증언이 필요하니까요. 증언. 저는 목격자였습니다. 27년 경력 군사자문. 영국 출신. 태국 공군 기지 파견. 그리고 이 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 뭘 증언할 겁니까? 대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전쟁을 바꿨다고. 어떻게요? 정확함으로. 정확함.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용기도 중요합니다. 전술도 필요하죠. 병력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달랐습니다. 정확함이 모든 걸 이겼습니다. 157번 쏴서 154번 맞추는 정확함. 15m 옆 유산을 건드리지 않는 정확함.
훈련기로 하루 40회 출격하는 정확함. 그 정확함이 공포를 만들었습니다. 캄보디아 병사들은 알았죠. 어디에 있어도 맞는다는 걸.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총 한 방 안 맞고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T-52 경납고로 들어가고 있었죠. 조용히, 천천히. 전쟁은 끝났지만 이야기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국제 언론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무기 게임 체인저. 동남아 국가들 구매 러시. 중국제 무기 시장 타격. 판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무기 시장이, 전쟁 방식이, 세계 인식이 모두 157발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충분히 적었죠. 나는 한국을 홍보하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군인이었고 분석가였고 그날의 목격자였습니다. 전쟁은 늘 병사의 용기로 이겨진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달랐죠. 정확함이 용기를 대신했고 기술이 피를 줄였습니다. 157번의 투하, 98.1%의 명중률, 민간 피해 제로. 그 숫자들은 지금도 제 노트에 남아 있습니다. 세계는 결국 묻게 될 것입니다. 누가 전쟁을 끝냈는가?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하늘에서 한국의 기술이 전쟁을 끝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